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빈스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V 92년생이더라고. 아, 그래요? 네. V2로 할 때 태어났고 V3를 하면서 빈스 벨라스케스 빅토리를 붙이면 됩니다. 이 선수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92년생이고 33살의 베테랑 선수예요. 좋을 때 태어났어요. 운명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잔뼈가 꽤 굵은 선수예요. 2015년에 휴스턴에서 데뷔를 해서 2016년부터 21년까지 필라델피아, 그리고 샌디에이고, 화이트삭스, 피츠버그를 거쳤고 2023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은 이후에 2025년에 클리브랜드 마이너스 하나에서 뛰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나온 선수입니다. 통산 133경기를 나왔었고 이 가운데 116경기 선발로 나와서 30승 40패, ERA 4.93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홈 관중들의 열기나 분위기, 마켓 규모가 부산 롯데자이언츠와 비슷하다는 부분에서 이런 분위기를 한번 겪어왔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싶고요. 올 시즌 클리브랜드 마이너스 하나 성적을 보면은 트리플 A 18경기에서 5승 4패 3.42의 평균 자책점으로 상당히 괜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 FIP만 보면은 4.40으로 좀 높아지고요. 볼넷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세요. 네. 탈삼진 개수는 10개가 넘습니다. 구인된 탈삼진이 그럼 됐지 뭐. 10.47개인데 볼넷이 5.5개로 꽤 많았고요. 그래도 피홈런을 잘 억제하는 투수고, 트리플 A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31명 80이닝을 넘겼는데 그중에 평균 자책점은 7위, 그리고 9이닝당 탈삼진은 4위를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9이닝당 볼넷은 최다 2위, 그러면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31명 중에 28위에 그쳤습니다. 어차피 ABS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저도 9인당 볼넷수 똑같은 기준 찾아봤는데 테더스 워드 빼고는 가장 많은데, 탈삼진 능력이 리그 정상급에 해당하지만 볼넷이 늘 많은 투수다 보니까 항상 FIP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였고요. 근데 ABS형 투수를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KBO 리그에 무난하게 적응을 한다면 볼넷수는 충분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볼넷보다는 땅볼 비중이 좀 낮고 뜬공 비중이 높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간보아나 데에소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에서 볼넷 많은 거는 KBO 리그 ABS에 왔을 때 9위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벨라스케스도 9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의 구종 분포를 보면은 포심이 이제 92.5마일 정도 나왔는데 34.9%를 던졌고요. 피안타율이 1할 9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포심하면 되겠네. 충분하다, 포심 하나면. 네, 그리고 싱커도 비슷한 구속에 피안타율도 2할 5리, 빠른 공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은 모습이 나왔고, 슬라이더, 그 너클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는데 슬라이더 성적은 굳이 말하지 맙시다. 뭐 중요합니까? 빠른 공 말씀 되지 뭐. 중요하죠. 변하고 주목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3할 1푼, 너클 커브는 2할 8푼 3리, 체인지업은 2할 4푼 4리인데 빠른 공에 비해서는 변화구 피안타율이 좀 높긴 하지만 KBO 리그에 온다면 익숙하지 않은 무브먼트를 가진 공들이기 때문에 변화구의 위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성기나 2년 전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보다는 포심의 구속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92.5마일은 148.9km인데 워낙 요즘에는 150을 상회하는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제가 트리플 A 마지막 등판을 찾아보니까 올해 가장 빠른 95.3마일과 96.1마일까지 찍었더라고요. 96.1마일은 154.7km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공이고, 이 구속을 마지막 등판에서 마지막 이닝에 찍었어요. 이거는 본인이 트리플 A에서 봤다는 거지. 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구속 하락에 맞춰서 레퍼토리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빠른 공으로만 승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에 각기 다른 5개의 구종이 두 자릿수 비중을 모두 넘었다는 거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심이 상당히 강력한 선수인데 올 시즌에 포심의 헛스윙률이 33.5%였거든요. 트리플 A에서 총 투구수 1000개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포심 헛스윙률이 4위입니다. 브라이언 마타 4위밖에 안 돼요? 4위면 충분히 만족해야죠. 로버트 스타 그리고 조 보일에 이어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스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 보일은 지금 현재 템파웨이가 공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마이너뿐만 아니라 메이저에서도 포심의 위력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메이저 통산 포심의 피안타율이 2할 2푼 7리인데 2015년부터 23년까지 선수들 가운데 7위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이 디그롬, 벌랜더, 랜스린, 게릿 콜, 랜스린 필요 없어요. 디그롬만 됐어. 디그롬만 얘기하자. 네. 디그롬 포심을 갖고 있는 투수가 왔다. 네. 끝났습니다.
맥시어저, 로비레이까지 네. 다 기라성 같은 싸이 영상 투수들 바로 밑에 위치한 네, 정도로 내 포심 하는 투수예요. 포심의 위력이 정말 좋은 투수예요. 그리고 올 시즌 95개의 탈삼진 중에 포심으로 59개의 탈삼진을 잡을 정도로 포심의 위력이 좋은 선수예요. 저는 트리플 A에서 올해 달라진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구사율이 늘어난 싱커를 봤습니다. 싱커가 공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싱커의 가장 큰 목적은 정타를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싱커가 허용한 평균 타구 속도가 트리플 A에서 가장 느린 투수였습니다. 싱커에 피한 타율도 2할 우리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같은 조건에서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인데 가장 낮은 투수가 놀란 맥클레이, 뉴욕 매츠에 떠오르는 신성이죠. 그리고 에드리안 하우저, 그리고 벨라스케스입니다. 그 밑에가 헌터 바르코, 이영 위원이 추천했던 커티스 테일러. 그래서 싱커는 KBO 리그에 와서도 좀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다소 불안한 요소는 2023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 밖에도 잔부상이 꽤 많았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통산 전후반기 성적을 보니까 메이저리그 통산 전반기에 4.52의 평균 자책점, 근데 후반기에는 5.43으로 올라가고요. 월이 거듭될수록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후반기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이미 던지고 왔잖아요. 안 던지고 왔으면 제가 불안하다고 그게 얘기할 텐데. 왜 아니냐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쭉 같은 리그에서 뛰면 이제 적응이 된다는 거지. 그렇군요. KBO 리그에 오면은 이제 왔잖아요. 전반기입니다. KBO 리그 본인에게는. 체력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체력적으로? 했는데 7월에 4.74, 8월에 5.65, 9, 10월에 6.26 점점 올라가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은 체력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올 시즌에 6이닝이 최다 이닝입니다. 많은 이닝을 올 시즌에 던지지 못했다는 점도 다소 좀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관리를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9 이상 던진 경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롯데에서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 관리를 받고 온 겁니다. 클리브랜드랑 네. 제휴가 잘 돼 있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벨라스케스는 운명이에요. 운명적으로 본인 또 롯데에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리받고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강점을 정리를 좀 해보면 9위입니다. 이용현 또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KBO 리그에 온 투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9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9인당 타삼진이 메이저리그에서 9.7개.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오기 전에 유의미한 기록을 보유했던 투수들을 살펴봐도 스탁이 2018-21년에 9인 타삼진이 통상 9.4개. 상당히 높았던 기록이었고 에릭 페리는 7.0개였어요. 물론 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9위를 가진 투수가 분명히 없었고, 이 선수 필라델피아 역대 학령기 최다 타삼진 3위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16K를 기록했죠. 16K를 기록한 메이저리그 투수가 KBO 리그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16K입니다. 16K. 이 선수가 한국에 오면 20K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기대해봐도 됩니까? 그 정도 아니 있어. 어느 팀 만나야 되는데. 모르죠, 아직. 그 데뷔전을 정도로 모르니까. 들켰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투수가 한국에 왔다는 거고, 벨라스케스의 9위는 포심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앞서 그렇죠. 이영 위원 또 헛스윙률과 탈삼진율 말씀을 해줬지만은 수직 무브먼트의 평균 기록이 18인치입니다. 9위에 걸맞게 하이 패스트볼을 잘 구사를 하고 잘 꽂아 넣었다는 증표이고, 이로 인해서 포심의 헛스윙률과 탈삼진율이 좋았잖아요. 포심 탈삼진율이 올해 41% 나왔더라고요. 트리플 A 선발 포심 탈삼진율이 1위였습니다. 2위가 템파베이 이안 시모, 지금 이미 메이저리그 올라왔습니다. 4위가 버바 챈들러입니다. 오, 버바 챈들러보다 높네. 네. 그리고 같은 기준에서의 포심 헛스윙률은 저는 선발로 기준에 찾아봤는데 이 선수보다 포심의 헛스윙률이 낮았던 투수가 이렇게 미즈로스키였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다 기대라고 하고 있는 유망주들보다도 트리플에서는 포심 하나만큼은 이미 최고급의 9위를 보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9위를 강점으로 꼽았고, 두 번째는 트리플 A입니다. 만약 벨라스케스가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잘못돼서 넘어왔으면 더 걱정됐을 것 같아요. 앞서 이영이 얘기했던 뭐 내구성이라든지 수술을 이후에 후유증을 봐야 되는데 트리플 A를 겪고 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팔꿈치 수술 이후에 본인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받아들여서 트리플 A에 뛰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트리플 A에서 충분하게 표본을 쌓아가지고 넘어왔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얘기하기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제2막을 위해서는 구종에 대한 분배가 다시 필요했는데 그 구종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트리플 A를 또 한 번 강점으로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은 멘탈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네, 네. 검증이 돼 있죠. 사실 필리스 팬들의 열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직구장은 양반이에요. 일각에서는 산타클로스에게도 12월 24일날 야유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환경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을 하고 왔고 2023년 피츠버그 시절 인터뷰를 보니까 확실히 베테랑으로서의 팀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쉘튼 감독도 이 선수에 대한 워크에식을 칭찬을 하는 인터뷰도 있었고 실력을 출중히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은 얘기하면 내구성이죠. 내구성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2010년에 토미존 수술을 첫 번째로 받았고 2년 전에 토미존 수술과 팔꿈치 내구멍을 삽입하는 하이브리드식의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메이저리그 애들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타니도 그 수술을 했고요. 오타니 뭐 디그롬 근데 돌아와서 구위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해외의 리그에 처음 도전하고 KBO 리그에 본인이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오버페이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커리어 내내 내구성에서 이슈가 있었던 투수는 몸에 부담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변수 중 하나로 내구성을 꼽아봤고 두 번째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할 말 많죠. 결정구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포심 못지않게 기록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기록 잘 나왔으면 안 왔겠지. 그쵸. 메이저리그 진짜 올라갔겠죠. 왔겠지 뭐. 결정구 슬라이더가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포심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투수인데 슬라이더가 흔들린 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앞서 뭐 다양한 구종을 체크했다고 언급을 했지만 그 다양한 구종을 체크한 부분이 슬라이더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였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롯데에 와서 슬라이더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바뀐 공인구와 잘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벨라스케스가 가지고 있는 구종들도 KBO 리그 공인구와 잘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 슬라이더가 잘 안 맞다면 벨라스케스는 구종적인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을 야구. 가을 야구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올해.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주로 루징 팀에서 뛴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한창 암흑기였죠 그때. 그러니까 2016, 21년에 필라델피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필라델피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리빌딩 과정에 있는 팀이었었고 그 이후에도 샌디에고, 화이트삭스, 피츠버그 전부 다 뭐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뎁스를 채우는 목적으로 많이 뛰었던 투수예요. 메이저리그 9시즌이나 뛰었는데 가을 야구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이정희 형 말대로 후반기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가을 야구에 나서기 위한 그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게 빅게임 피처라는 거는 리그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 없이 넘어온 투수라는 점이 조금 고민이었고 그리고 데이비슨 10상 투수를 보내고 데리고 온 투수라면은 이 선수가 가을 야구에 올라갔을 때 이 팀의 1, 2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투수라는 건데 이 눈높이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세 번째로 꼽아왔습니다. 진짜 오자마자 잘해야 되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온 벨라스케스인데 이 선수가 빅리그에서 성적 자체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재밌는 장면에 하이라이트로 많이 나왔던 그렇죠. 선수예요. 네. 외야수로 교체돼서 어시스트를 홈에서 하기도 했고 벨탄이에요. 벨탄이 그리고 못하면 빈탄이에요. 지어줬어요 제가 별명. 그리고 던지는 팔에 컴백커를 맞고 왼팔로 1루에 송구하는 하이라이트도 한번 있었죠. 투쟁심. 투지. 롯데는 뭡니까? 투지 아닙니까? 운명이라니까. 운명입니다. 네. 그런 하이라이트를 많이 연출을 했었던 선수인데 과연 KBO 리그 와서도 어떠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빈스 벨라스케스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